다들 그 동료 훈련생의 리포트를 읽고 오셨죠? 다른 사람들이 쓰신 리포트에서 뭐 특징이나 스타일, 그리고 논리들, 내용들 보시면서 되게 많은 배움들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애 훈련생 종목을 찾아라. 동료 훈련생들 중에 저 사람 종목은 내가 투자하고 싶다, 가장 마음에 드시는 종목을 선택하셔서 그 종목을 고르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분의 리포트를 읽으시면서 뭐 느꼈던 점, 뭐 배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이라든지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셔서요. 먼저 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좋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서 진짜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보고서 자체만 보고 결정한다면 저는 월덱스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투자반장님의 보고서를 통해 이해한 월덱스는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져서 신규 팹 건설로 인한 앞으로의 먹거리가 생겼다는 점, 그래서 불황이 혹시 다시 찾아오더라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 WCQ 자회사를 통한 미국향 매출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중국향 매출 증가 등 앞으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성장 동력도 충분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안정적인 재무구조, 현금 자산 등은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들만 읽고 투자한다면 월덱스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되게 다 사고 싶다, 내가 귀가 얇구나라는 생각을 일단은 했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그 웨이브 일렉트로, 일단은 방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해진 미래 좀 보장된 이런 매출,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비용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제가 여기에서 이 종목에서 좀 봤던 거는 오히려 통신 쪽을 좀 한번 그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보면 통신 쪽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통신 자체는 최악의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도 이제 더 단단해지고 결국 이제 방사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이제 단단해진 통신이 언젠가 이제 1, 2년 뒤에 더 그 시장이 또 왔을 때 조금 더 날개를 달고 더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통신이 안 좋은 걸 반영해서 주가가 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주가가 좀 날아가가지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 소니님 기업이랑 사실 투자반장의 기업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저한테 좀 더 친숙한 월덱스가 저는 좀 더 마음 편하다. 그리고 이 회사가 원래 가졌던 그 기대감에 대한 밸류가 이미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진 측면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이 회사의 재무구조나 그리고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 회사가 캐파를 갖고 있는 것 대비 상당히 저평가됐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AI 서버 투자 일어나면서 이게 결국에는 산업적으로 그 레거시 단에도 이제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이 회사도 당연히 가동률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성장이 다시 보이겠구나. 근데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시장은 아직까지는 월덱스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국면에서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종목이 계속 겹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보고서만 읽고 투자를 해야 한다면 저도 월덱스를 골랐거든요. 제가 어떤 보고서를 읽을 때,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 내릴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그 회사의 리스크거든요. 좋은 점은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회사가 가진 지금 어떤 우려나 불확실한 게 뭐고, 이게 크게 앞으로 문제되지 않거나 잘 해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보고서를 좋아하는데, 월덱스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좀 잘 소명이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른 종목은 웨이브 일렉트로이고요. 뭔가 투자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골랐는데, 그 방산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통신 부분도 턴어라운드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뭔가 추가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단어 같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방산을 아예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면 완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쭈에피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보고서를 읽고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5분들이 써주신 보고서의 기업들을 다 저는 이제 전혀 모르는 제로 베이스에서 읽게 되니까, 그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읽어도 전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고서만 읽고 내가 어떤 걸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쭈에피님이 써주셨던 이 보고서에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이제 향후에 더 뭔가 공부를 해보고 싶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쭈에피님 기업이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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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저번 피드백 때는 탈락자가 없어서 저도 긴장을 좀 풀고 했는데 저도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당사자들은 정말 어떠실까 싶은데 이 과정도 좀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일단 이번에 특징은 김용욱 대표 그리고 저 박성재 팀장, 조창현 팀장, 심사위원 4명이 평가를 했고, 특히 박성재 팀장은 여러분들을 지도했던 이재승 멘토의 팀장님이시고, 조창현 팀장은 임찬영 멘토의 스승이거든요. 저보다는 오히려 객관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점표는 개요미 산업 이해, 투자 인사이트, 보고서 완성도, 그리고 배점을 저렇게 우측처럼 매겼는데요. 세부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 인사이트고, 제가 채점표를 보니까 역시나 다른 심사위원 분들도 저 투자 인사이트에서 가장 변별력이 좀 높았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평가표와 심사위원들의 코멘트를 공개를 할 텐데, 저의 코멘트는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점수는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의 점수는 최종적으로 합산해서 이제 등수를 결정짓는 그런 아주 부담스러운 역할을 제가 소장으로서 맡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공개할 훈련생은 소니님입니다. 먼저 이제 김용욱 대표의 코멘트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즈니스 모델과 전방시장, 경쟁사, 재무 모든 요소들을 성실하고 촘촘하게 풀어서 학습도 많이 했고, 그리고 설득력도 아주 우수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이렇게 모르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처음에 투자 아이디어 얘기하고 이럴 때 좀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제 성실하게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전방 시장, 그리고 경쟁사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무제표나 산업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분석이 되어 있다. 성실했던 내용 대비해서 투자 의견으로 가는 그 부분이 갑자기 리스크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투자 아이디어가 좀 더 위축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저하고 김용욱 대표하고 정말 똑같은 의견을 냈어요. 이 보고서의 단점은 용두사미가 됐다는 겁니다. 결론이 갑자기 너무 반전처럼 이렇게 보수적으로 확 돌아간, 그리고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데 왜 이렇게 업사이드를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 자체가 사실 보수적이라는 게 아닌데 너무 막 1부, 2부처럼 확 나뉘는 이런 식의 결론이 설득력을 좀 약하게 만들었다라는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팀장은, 이것도 김용욱 대표랑 비슷한 코멘트인데,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설명, 특히 승계 이슈 점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었다. 그리고 조창현 팀장은 종목 선정이 적절했고 기본 분석이 탄탄했다. 투자 포인트와 사업부별 실적 추정이나 밸류에이션 이 연결 흐름이 아주 설득력이 있었다. 부여한 점수는 네, 다음 투자반장님입니다. 자, 이 종목은 내부의 지식 수준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이라는 걸 감안하고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반장님도 거버넌스 쪽에 초점을 좀 맞추셨고, 우리 회사에서 거버넌스 쪽을 담당하는 가장 식견이 높은 이 매니저가 김용욱 대표인데, 매출 다변화나 이익 안정성, 그리고 왜 이 회사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투자 포인트가 잘 표현이 되어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투자 포인트에서 잘 벗어나지 않는 게 투자반장님의 항상 그동안 픽을 하시면서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꼼꼼한데 이게 뭔가 정해진 결론으로 좀 몰아간다라는 이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었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IT에 가장 식견이 높고 가장 오랫동안 봐온 박성재 팀장의 평가는, 일단 종목 자체가 좀 평이해요. 이게 저평가 관점에서 종목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서 사실 보고서를 쓴 거기 때문에 싼 거는 팩트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분석을 했고, 그러니까 크게 흠잡을 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보고서나 이 종목이 막 크게 매력적으로 막 느껴지진 않아요. 투자 관점에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종목은 어쨌든 반도체 섹터에 속한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른 이제 반도체 종목들하고 상대 매력도를 당연히 비교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에는 밸류에이션이 싸지만은 이 회사 지금 추정해 놓은 것도 보면은 지금 과거랑은 다르게 올해, 내년, 내후년 추정해 놓은 숫자, 그러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추정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싼 것도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까지는 되게 안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은 기술 변화라든지 아니면 경쟁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또 실적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 마냥 마음 편안하게 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3, 4분기 실적 정상화라든지 그런 실적 촉매라든지 그런 아이디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썼으면은 좀 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IT가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건 저는 박 팀장이 자기 노하우를 담은 굉장히 소중한 조언을 해준 거라고 봅니다. 조창현 팀장은 월덱스에 대해서 가격을 중요시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한 픽이다. 그러니까 저평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그리고 기업 설명이나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항목은 충실했다. 그 섹터의 특성, 이 IT란 특성을 감안하면은 주주 한원은 주가의 키가 아닐 수도 있다.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 조혜피님입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종목이기도 했고 사실 제대로 숫자가 나오지 않는 종목이기도 했고 그런데 계속 이제 설득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우직하게 오신 거잖아요. 특히 밸류에이션 부분. 전후로 봤을 때의 변화가 굉장히 컸고 사실 이런 종목을 밸류에이션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제가 조언은 드렸지만 결코 실행하기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점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봐보도록 하죠. 뭐 총평을 곁들여서 간단히 하나씩 해보면은 이제 본인 강점과 연계한 종목 선택, 리서치를 충분히 하고 설명도 오히려 자세하게 해주시면서 보는데 이해가 되고 그런 건 되게 좋았는데 VIP 자산운용 그리고 최양성소라는 프로그램 처음 교본을 준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철학으로 기업을 고르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가치 투자 철학에 뭔가 그런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맞는 픽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기질의 문제겠지만 이런 종목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최소한 저희 회사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하방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얼마나 확신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가정이 들어가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DCF를 쓴다는 거는 되게 많은 가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너무 많은 가정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지금 페이지 수도 많은데 이게 산업 분석 또 뒤에 가서도 뭐 투자 포인트에서도 계속 중복되는 좀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가독성을 좀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주가가 최근에 선반영된 감은 있으나 포인트의 선정이나 투자 의견의 맥락은 납득 가능하다. 이거는 김용 대표의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 그래서 점수는 네, 다음 부동의 1인입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방산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과연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김용 대표는 방산 테마 자체가 재밌었고 성의 있게 정리를 했다. 라는 평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탐방에 준하는 수준의 그 내용이 2페이지에 걸쳐서 있었잖아요. 이게 훌륭했다라는 평을 내렸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킥은 어쩌면 정영진과 대화하신 그 2페이지에 담겨 있는데 단지 그냥 남들이 모르는 내용을 들었다가 아니라 잘 모르면요. 정확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를 앞에 공부를 하고 Q&A를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정확한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유의미한 답변을 받은 그 내용이 그 2페이지에 사실 거의 킥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김용 대표 똑같이 저랑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박성재 팀장의 평가는요. 내용적으로 봐도 사실 뭐 그러니까 논리 전개나 투자 의견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이견이 없던 그런 보고서인 것 같아요. 뭐 추정 근거도 나름 되게 합리적이고 근데 뭐 그나마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이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단일 팬더의 한계 그런 부분들이 이 기업을 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뭐 MNC 솔루션이라든지 VM, 뭐 i3 시스템 같은 어쨌든 이제 비슷한 경쟁사들이 있긴 하거든요. 뭐 직접적인 경쟁사는 아니지만 그런 회사들하고도 좀 비교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이제 조창현 팀장은 저희 4명 중에서 가장 방산 이해도가 높아요. 투자 포인트를 잘 잡았고 포인트와 투자 간의 연결성을 통해서 논리를 잘 보강했다. 포인트도 잘 잡았고 포인트와 숫자 간의 연결성을 통해서 그 논리를 잘 보강을 했다라고 해야 되나? 밸류에이션도 그 사업 부문별로 나눠가지고 추정을 다 해주셨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추정할 때 사업 부문별 매출 성장이나 뭐 수익성이나 이런 거 근거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래서 뭐 앞에 나온 보고서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 내후년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를 추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하나하나 쪼개서 하다 보면 오히려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필요한 파트만 나눠가지고 설득력 있게 수주한 거 베이스로 그려주셔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딱히 흠잡을 데는 없었다. 그래서 방산 전문가가 볼 때 이게 사실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트집 잡으려고 들면 얼마든지 들 수 있거든요. 야 이거 몰랐구나, 너 이거 몰랐구나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이 딱히 없었습니다. 상당히 잘 부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반업 투자자님인데요. 이게 뭐 이름 자체는 뭐 홀딩스지만 사실상은 의류에 가깝잖아요. 스포츠웨어에 가까운 회사인데 다 아는 브랜드고 하니까 좀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미스트홀딩스는 필라로 대변되긴 하지만 은근히 사업 범위가 넓어요.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만 이걸 하나하나 좀 깊이 파보려고 하면 꽤 많은 로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지주회사 분석할 때 항상 경계를 좀 하거든요. 교훈을 하나 얻으셨기를 바라면서 다른 심사위원들의 코멘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나서 저는 그래도 회사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비재를 내부적으로 발표할 때나 리포트가 뜨면은 사람들이 무조건 좀 관심 있게 봐요. 일단은 얘기를 하면은 이 리포트를 소화할 때 그 드는 스키마, 그 사전 지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너 무슨 말을 하든지 알아. 더군다나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 회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투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근데 잘 알아서 최근 상황에서 좀 보다 보니까 미안한데 리포트가 끝나버렸네? 이런 느낌들이. 그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여기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기에는 쉬운 주제지. 소비재라든지 누구라도 알만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택했다고 한 것들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논리가 탄탄하다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고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바로 인터넷 검색 몇 번만 하더라도 이 말이 맞네. 코멘트만 해줬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소비재를 선택하거나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재료를 잘 골랐던 게 아닌가. 근데 그 재료를 고른 것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비재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설득력이 되게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아는 노래를 부르면 이거는 정말 높은 수준이 아니면 누군가의 귀를 만족시키기가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로 부른 너무나 잘 부른 사람이 있잖아요. 다 비교가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소비자를 선택하는 것들은 양면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뭐 선택한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박성재 팀장은 아큐시네트가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핵심인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의류 사업 부분의 상황 업데이트는 도움이 됐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저는 조창현 팀장의 의견이 궁금했던 이유는 조창현 팀장이 입사해서 약 한 7년간 집중적으로 마크했던 종목이 필라였어요. 일단 총평하면은 페이지 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 종목 픽도 그렇고 소비재 특성상 뭔가 기관 투자자 대비 뭔가 개인 투자분들이 리서치에서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을 수 있는데 뭔가 기대했던 것 대비 너무 아쉽다. 네. 내용의 밀도가 낮고 포인트가 부재한데 그 이유가 인풋 자체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좀 안타까운 결과고 이거는 진짜 종목의 선택에서 명암이 갈렸던 조금 더 이왕이면 의류 쪽이었다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더 많지 않았을까 턴어라운드에 초점을 맞춰서 아쉬움이 좀 남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ONL님, 제가 지난번 피드백 때 이 보고서는 그 엔터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 현혹하기 딱 좋은 보고서라고 얘기를 했고 K-POP 잘 된다는 내용을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좀 쓴소리를 드렸는데 이거를 다시 재배치하고 특히 썼던 거를 없애는 이런 것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재건축을 상당히 잘하셨다는 게 인상적이었고 산업을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래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대상인 그 회사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에 좀 더 집중화돼서 그쪽 내용이 보강이 된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볼까요?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서 바로 탁 지르긴 쉽지 않겠지만 이게 관심 있고 내가 이해도가 있고 이 정도 밸류에이션과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자체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리포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상당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거죠. 엔터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슷한 멀티플의 다른 회사들도 많은데 이걸 굳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어떤 최고 경영자의 존재가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좀 이해관계,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실적 이상의 뭔가를 좀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리포트의 장점이 단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영진의 장점이다 단점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에 대해서도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서 보면서도 관심이 많이 생겼고 일단 BM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또 경쟁사 분석이라든지 경쟁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잘 분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조창은 팀장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여러 번 읽었나 봐요. 처음 읽었을 때보다 읽을수록 점수가 올라갔답니다. 좀 굉장한 칭찬일 수 있는데 섹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라는 얘기를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진 사람한테 들었다는 거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그 마지막에 실적 추정할 때 이게 목표가하고 연계가 약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점수는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3명의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고 저의 평가까지 녹여낸 최종 점수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은 탈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